원장님, 저번 시간에 발달과 대사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이가 대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나요? 보통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아이가 잘 자라고 잘 발달하고 이거 자체가 아마 대사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잘 안 된다. 일단은 아이가 먹는 게 좀 달라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주 정상이었는데 일단 음식이 들어가면서부터 아이가 좀 이상해져. 잘 안 먹고 먹으면 구역을 하거나 토하거나 아니면 계속 잠만 자고 늘어지거나 이러면은 벌써 뭔가 아기 때 나타나는 급성 대사 문제가 있지 않나 확인해야 되고, 어떤 아기들은 콜레스테롤의 대사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태어날 때 발가락 두 개가 붙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가 부분이 붙거나 이것도 대사 질환이에요. 그거는 이제 무슨 대사인가 하면 뇌를 형성을 하고 있는 콜레스테롤의 문제가 오면은 입천장이 갈라지거나 아니면 발가락이 살짝 붙어서 태어나는 이제 이런 애기들은 대사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 콜레스테롤 일찍 주면 멀쩡하게 잘 자라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대사 이상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대부분은 이제 모습으로는 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병도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변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 뭐 설탕 탄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양배추 삶은 냄새가 난다든지 쥐오줌 냄새가 난다든지 이랬던 냄새도 대사하고 연관된다. 그러고 아이들은 열 경련이 만 6개월 지나야 이제 나타나거든. 근데 열도 없이 애가 경련한다 그러면은 대사도 의심을 해야 된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급성주 증세로 보고, 아이가 조금 크면 발달이 이상하게 잘 되던 아이가 발달이 잘 안 되고 오히려 퇴행, 잘 하던 거를 못 하거나 발달이 거꾸로 이제 되돌아갈 때 이런 대사 질환의 검사는 뭐 기본으로 확인해야 돼. 왜? 이게 치료 가능하니까, 뇌 손상 되는 거를 막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건 꼭 확인해야 돼. 원장님, 후천적인 대사 질환은 영양분 결핍에서부터 좀 많이 오나요? 그렇죠. 후천적으로 이제 오는 그 대사 질환은 엄마가 완전히 식물만 먹는 거. 비타민 B12는 동물에서 오거든. 그 대사 질환도 없는데 엄마가 안 먹어서 아이가 뇌가 자라는데 필요한 성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오는 그런 것이 이제 후천적이고. 가정에서 미처 알지 못하고 좀 방치를 하는 기간이 막 10년 이렇게 되었을 때 영구적인 장애가 안 오고 좀 이렇게 흘러 지나갈 수도 있는 건가요? 대개는 이제 선천성 하면은 애기 태어날 때 벌써 갖고 있었으니까 아기가 처음부터 이게 나타날 것 같은데, 그 증세가 아주 급성형이 있고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상하게 발달이 떨어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천천히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60이 넘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소회로 질환인데 자기 남편이 이제 자꾸 집에 전화번호도 잊어버리고 또 집에 오는 것도 자꾸 잊어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 기가 약해서 그런가 보다 이래갖고서 남편한테 그 삼계탕에다가 막 굉장히 고단백질을 이렇게 먹였더니 혼수 상태 빠져서 길에서 쓰러져서 발견돼서 오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환갑이 넘어서. 평소에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살면서 자기가 무슨 병이 있다는 생각도 안 했는데 혼수 상태에 빠지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그런 병이 발견돼서 뒤늦게 이제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제일 많은 거는 그 회사에 이제 입사를 했어요. 멀쩡했었고 근데 이제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좀 술도 좀 마시고 이러면서 혼수 상태 빠진 대사 질환이, 물론 이제 어릴 때 되게 나타나지만 이렇게 성인이 돼서도 지발성으로 천천히 나타나는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알아야 되고, 성인이 돼서 치료한다고 그래서 뇌를 다 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나름대로 재활이라든지 그 치료가 가능한 게 생각보다는 많으니까 관심 있게 아마 치료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죠. 아이일 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못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너무 증상이 심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원장님 병원은 이제 어떻게 진료하고 치료하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나는 이제 그전에는 그냥 다른 소아과 선생님들이랑 똑같이 이제 아이가 아프면 오면 뭐 치료하고 뭐 열나면 해열제도 주고 뭐 폐렴이면 뭐 항생제도 주고 뭐 이런 치료를 하던 소아과 의사인데 내 앞에서 이제 환자가 자꾸 한 집에서 반복적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아, 이게 뭔가 이상이 있다. 유전하고 무슨 연관된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알게 돼서 다시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해보니 내가 이쪽에 유전 쪽으로 얼마나 내가 몰랐는가 하는 거를 뒤늦게 깨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대사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루 아니면 이틀 안에 그 대사 질환에 대해서 진짜 대사 질환인가 확실하게 확진하는 거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뇌 손상을 입기 전에 기관에 장애가 생기기 전에 치료에 대응하는, 뇌 손상 없이 좀 잘 자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영원한 꿈이죠. 원장님 끝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집에서 아이가 조금 또래들보다 비교해서 조금 이상해. 잘 안 커. 발달이 늦어. 경련을 해. 이상하게 주의가 산만하고 자폐 증세 같이 이렇게 보이는 이런 애기들. 또 애기한테 특별한 이상한 냄새가 좀 몸에서 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일단 치료 가능한 대사질환은 아닌지 꼭 확인해서, 치료는 조기에 할수록 합병증이 안 오니까 아무리 빨리 또 서둘러서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 네,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어디든지 골든타임은 다 있다고 봐요. 이런 선천성 대사질환도 골든타임 안에 문제가 해결돼야 아이가 자라서 정상으로 성인까지 잘 자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